안녕하세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약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입니다. 그런데 도정법과 노정법이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애초에 나왔던 노특법으로 제가 약칭해서 말하는 건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은 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 우리가 법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 보시죠. 우리가 노후계획도시라는 말을 우리가 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본 상식으로 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를 딱 생각하시면은 노후화가 되었다, 계획으로 만든 도시가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도시라는 말이 붙으면은 크다, 큰 구역이다 이 말이겠죠. 크다. 그러니까 작은 구역 한 개 이런 것들은 아닐 거다. 여러 구역들이 뭉쳐진 큰 도시, 소위 신도시처럼 아주 큰 도시를 말할 거다. 그리고 계획은 세워졌다. 우리 법을 조금만 아신다 하면은 어떤 법에 의해서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 법들이 단 하나의 법이었으면 이름이 그 법 이름이 들어갔겠죠. 하지만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법들이 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들이 좀 다양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후 계획 도시, 노후하다, 오래되었다, 낡았다, 그 다음에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를 우선은 법을 안 보신다 하시더라도 내 상식선으로 이런 느낌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 조항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어떤 법을 하더라도 웬만한 법들은 대부분 1조가 재정 목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강력적, 도시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크다, 큰 느낌, 그러니까 강력적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향상하고 정주 여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도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도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력적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좋게 좋게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한다 이런 걸 하고 두 번째 보통 법에 대한 2조는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 용어의 뜻이 나옵니다. 이 보통 2조의 정의는 각 법들이 비슷한 용어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용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단어를 그 법에 맞는 해석으로 해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보시면 노후계획 도시란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등 대통령으로 전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자, 이 용어를 보시면은 사실은 와닿지는 않잖아요. 와닿지는 않은데 보실 게 우선은 택지개발 사업 등, 보시면 택지 개발 사업 등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기간은 조성 후 20년 이상.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적이 100만, 최소 100만 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등이 붙어 있습니다. 등. 네. 대표적인 거는 택지 개발 사업일 거고, 등은 다른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다는 걸 어림짐작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법을 보시면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죠. 보시면은,
여기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에 따른 법률, 뭐 신행정수도 이런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거죠. 개발사업이고, 혁신도시 조성발전특별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배후단지가 만들어지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제 택지지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법에 정의된 것은 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 이상이라는 이 부분, 그 다음에 100만 제곱미터 이 부분이 나온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법을 봤지만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거는 이 법이 이제 재정 배경을 우선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재정 배경은 크게 이제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이고요. 하나는 또 현행 그 개별법들이 정비 사업을 하는 개별법들이 제도들이 이제 한계성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노후계획도시가 이제 나온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 우선은 그 우리가 부동산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시장에 맡겨두지는 않습니다. 이 부동산을 하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공급을 해주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면은 뭐 정부가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이제 뉴스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정부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보통은 지금 현재 이제 3기 신도시나 아니면 뭐 4기 신도시 나오진 않았지만 4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선거와 맞물려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존의 1기 신도시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20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합을 할 때, 경쟁을 할 때 1기 신도시에 있는 이 주민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소위 말해서 새로 이제 정부가 공급을 하는데 3기 신도시나 4기 신도시처럼 새로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이제 신도시들을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어디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이제 경기도 수도권 근방에 있는 분당, 일산, 그 다음에 평촌, 그 다음에 삼본, 중동입니다. 이 과거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계획돼가지고 만들어진 1기 신도시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을 하게 되면 뭐 돈과 연관됐다고 하지만 이제 정치인들에게는 이 돈이 아니고 표가 연관돼 있죠. 표. 예, 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이런 부분들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 공약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때도 뭐 일기 신도시가 나왔고요. 이재명 후보 때도 일기 신도시에 대한 처음에 이제 공약들이 나오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경쟁회에 이제 대선 결과는 이제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이제 국정과제로 해서 120대 국정과제 발표를 하면서 일기 신도시 이제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기 신도시는 이게 이제 지어진 지 30년이거든요. 예. 근데 일기 신도시 이야기를 하다가 일기 신도시만 왜 혜택을 주려고 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기 신도시도 이제 이기 신도시는 지어진 지 20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기 신도시는 뭐 이제 성남 판교나 하성 동탄,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강교, 양주 위례, 고덕 인천 검당 아산 대전 또한 대부분 그래도 결국 서울 수도권 위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해서 뭐 입법을 하려고 했죠. 근데 입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기와 뭐 2기 신도시에 대한 이제 특혜 시비가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의 공화국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노후화된,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의견들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로 이제 특별법으로 가려고 하다가, 네, 여기서 입법이 이제 되면서, 각각의 의원들이 이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결국 이제 나중에는 노후계획도시로 이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단순하게 1기, 2기 신도시, 소위 말해서 이제 서울의 이제 지방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의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의 이제 노후계획 도시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뭐 대선 공약이 돼서 일기 신도시, 정부가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들 중에 기존의 뭐 상기 신도시 특시 개발을 다시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신도시들을 일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들을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전국의 노후 계획 도시, 노후화된 이제 계획 도시, 그 각 법에 의한 배후 단지에 만들어진 도시를 다 이제 포괄할 수 있는 이런 법에 이제 입법이 되었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기존에 있는 현행법들이 이제 좀 소위 말해서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현행법들은 뭐가 있습니까? 뭐 도시 뭐 재정비법, 네, 도시 재정비법,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 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뭐 도시재생법, 재생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 그러니까 특별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비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비법들이 한계성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무슨 부분이냐면 이제 뭐 제도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용적률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기존 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시의 적용되기는 좀 큰 도시 그러니까 얘는 좀 무리가 있고 구역에는 이제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어, 법이 노후계획도시잖아요. 노후계획도시. 예, 단순하게 작은 구역이 아니고 큰 구역을 말하거든요. 여러 개의 구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부분과 기존 법들의 한계성을 해서 이제 노후계획도시가 이제 특별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별법이라는 것은 일반법에 의해서 미리 이제 먼저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노후계획도시법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노후계획도시법이 이제 나오게 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했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보시면은 노후계획도시법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 1장은 이제 총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정의 이제 다른 법률의 관계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2장은 뭐 추진체계, 3장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업, 4장 이주대책, 보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각각의 법들이 이제 조항들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또 설명을 드리려면 이 법들을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한 번 더 다시 드리자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기본 방침이 나옵니다. 기본 방침은 뭐 거의 국토부에서 이제 나오죠. 국토부. 국장이 이제 국토부에서 나오는 거고, 이 기본 방침을 하게 되면 그 가이드라인을 주면 아주 크게 포괄적으로 이제 기본 계획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지자체가 되겠죠. 지방 정부고, 네. 요건 국토부는 이제 중앙 정부겠죠. 중앙정부로 이제 보시면 돼요. 기본 방침에 이제 국가의 이제 방침을 주고 그 방침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지방들 그 지자체장들이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을 만들어요. 예정 구역을 만드는데 예정 구역이라는 것은 이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을 할 예정되어 있는 이제 구역입니다.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통합 재건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서 이제 보면은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노후객도시 정비법에 따르면은 예정구역이 전부 다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해운대 같은 경우는 예정구역들이 전부 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예정구역에서 실제적으로 기본 계획이 아니고 이제 실제 이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이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비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이 부분의 절차를 알지만 보시면 사업 시행은 이제 개별법으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뭐 노정법인데 이제 노트법이라 할게요. 노트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 방침, 그 다음에 기본 계획,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의 내용에 이제 예정 구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이제 특별 정비 계획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구역이 있고, 특별 정비 사업 시행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네. 자, 근데 이 사업 시행은 나중에 이제 법 조항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각 개별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법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시를 정비하는 그 구역을 정비하는 각각의 뭐 도시정비법도 있고 뭐 재정비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발법도 있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재건축을 하니까 도정법을 이제 볼게요. 도정법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원래는 진행 절차들이 딱딱딱 있겠죠. 그래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되면 이거를 개별법의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곳으로 의제를 합니다. 의제라는 말은 결국은 같은 본질은 다르지만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트법에 의해서 기획이 되고 구역이 결정되기 지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은 의제가 되면 이제 도정법을 된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제가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트법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원래 도정법을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뭐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안전 진단을 하고 구역이 지정되고 조합 설립하고, 이런 조합 설립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노특법을 하게 되면은 이 안전진단을 이제 완화 면제시켜준다. 그리고 나서 노특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이 소위 말해서 결정고시가 되면은, 지정고시 되면은 이제 정비구역이 의제된 곳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은 각 개별법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진행 절차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정의에 이제 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방침, 국토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국가 정책 추진 방향을 이제 기본 방침이라 한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은 특강시군, 뭐 시군수, 소위 말해서 지자체의 이제 장들이 기본 방침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 내에, 관할 구역 내에 이제 기본 정비 방향을 한다. 하위 계획이겠죠. 그러니까 방침에 따라서 만들어진 계획이고, 예정구역은 기본 계획에 들어있는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걸 이제 예정된 이제 구역이라 이제 보시면 되고, 정비 구역은 정비 계획이 세워져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구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노후객도시 정비 사업은 보시면 각각의 각목의 사업을 한다. 뭐 도정법, 그 다음에 주택법, 공유주택특별법, 그러니까 각각 개별법에 따라서 이제 하는 사업을 그대로 이제 의제하게 된다, 따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 사업 등이잖아요.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뭐 대표적인 게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가장 쉽습니다. 토지 이름을 보셔가지고 택지 개발 예정 지구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붉게 이제 표시가 돼요. 이렇게 붉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 택지 개발 예정이 택지 지구밖에 없거든요. 네, 아이러니한 게 보시면은 택지 개발 사업 등인데 그리고 20년 이상 2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이상, 1기는 30년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택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해운대 함영금곡, 다대 만덕, 모라, 계금, 단감 등이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해운대와 지금 함영금곡을 하고 있죠. 나머지들은 이제 7월 달에 맞춰서 기본 방침에 맞춰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국토부에서 이제 기본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기본 방침에 따라서 1차적으로 해운대는 이제 기본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 설명회 요약 보셨죠? 그렇게 되어 있고 함영금곡도 이 기본 계획을 세워 놓고 기본 방침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세워 놓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앞서 말해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함양 금곡 1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만덕모라 다대 주고 계금 이쪽 라인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또 참고를 하시면서 바로 또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법정을 잠깐 보면은 앞서 말한 대로 2조를 이제 보시면은 2장을 보시면은 추진 체계에서 이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비위원회를 설치한다. 법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잠깐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잠깐 미리 설명드리면은 기본 방침은 국가의 이제 방침으로 중앙정부인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합니다. 국장이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지자체장들, 특강시군 지자체장들이 이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지자체장도 그렇고 이분들이 아주 똑똑하시고 능력도 대단하시지만 대부분 이분들은 이제 정치적인 업무,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정 영역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죠. 그러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의견을 조합하고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분들을 이제 모시고 나서 위원회를 만듭니다. 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요. 근데 이 위원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전문가분들도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이분들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또 실무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밑에서 일을 해주시는 실무진들이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은 보좌관들도 비서진 보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국장도 위원회가 있고 또 실무위원회 실무진들이 있듯이 또 지자체장도 바쁘시다 보면은 각각의 이제 영역의 위원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위원들이 있고 그 위원회의 이제 또 실무위원 이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각각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의견을 구하고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틀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은 실무위원회, 특별위원회, 이런 정비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자, 우선은 저희가 보신 게 이제 노후계획 도시에 대한 그런 재정 배경, 정치적인 것들, 현행제도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절차들 한 번 더 볼까요? 네. 보시면은 기본 방침 국토부에서 만들어주고 기본 계획들 지자체에서 만들어주고 예정구역이 만들어주고 선도지구는 조금 이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기 위한 이제 정비계획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한다. 근데 사업은 각각의 개별법으로 하게 된다. 개별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개별법을 하려고 하면 그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정비계획과 구역이 지정된 것을 의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정도를 이제 알아봤는데 가장 또 질문이 들어왔던 것들이 특별예정구역과 특별예정구역과 특별정비구역, 정비구역이 이제 같은 건가요? 같은 건가요? 이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하게 예정구역은 그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과 정비 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먼저 되는 구역입니다. 물론 다른 도정법을 보면은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노후계획도시법은 이제 정비법은 예정구역을 무조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함양도 그렇고 예정구역이 전부 다 지정되어 있어요. 예정구역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정비구역은 아니지만 정비구역은 아니지만 예정구역은 전부 다 노특법이 적용되면 정비구역은 전부 다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형태가 정비형이든지 뭐 이주대책 지원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만 구역은 다 예정구역은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정구역과 이제 정비구역은 다릅니다. 예정구역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기본 방침에 의해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는 거고요. 정비구역은 특별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자, 법을 잠깐 볼까요? 자, 보시면은 기본 계획의 내용에 보시면은 예정 구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지정사항 이렇게 나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의 지정을 보시면은 정비구역은 특강시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갖고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이제 정비구역을 한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정구역은 기본계획, 정비구역은 정비계획, 특별정비계획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구역은 실질적으로 아직 사업을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예정구역은 아직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정비구역은 이제 사업을 이제 하는 단계인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순차적으로 이제 가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걸 보면 되고, 덧붙이자 하면은, 예정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 계획에 따라 되고요. 기본 계획은 기본 방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법에 보시면은, 10년 단위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도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5년 단위로 이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비구역, 특별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특별 정비 계획에 의해서 이제 되고 이제 나중에 법을 보시면은 2년 단위로 해제할 수 있다. 특별 정비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 관련해서는 2년이 이제 중요하신 거고요. 사실은 뭐 예정구역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사업을 보실 때 해운대만 보겠지만 10년 단위로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우선은 16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10년 단위로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 계획을 세울 때 10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단위로 이제 방침을 세우고 계획을 들어가는 이런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으로 잠깐 보시면은 자 방침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방침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 계획도 보시면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고 이 수립한 날부터 5년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설명을 할 때 예정구역에 대해서 뭐 그 5년 뒤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관련해서는 뭐 여기 해제 관련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인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뭐 진행을 안 하면 달성할 수 없다 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주민 설명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 예정 구역안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구역을
다른 식으로 하면 안 되냐, 다른 구역과 다른 구역으로 하면 안 되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서 이제 그 기본 방침도 그렇고, 기본 계획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방침도 그렇고, 기본 계획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용역을 주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들하고 그 밑에 있는 지자체의 그 위원회들 이런 것들하고 다 서로 협력 교류를 해서 의견을 주고 받아가지고 예정구역이 이제 나온 겁니다. 예정구역이. 그래서 뭐 표현은 그렇지만 저희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이제 예정구역을 정했고요. 이 예정구역을 뭐 변경하게 된다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을 바꿔야 되고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기본 방침에 이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정구역을 하게 되면은 결국 기본 계획과 기본 방침에 따라야 되니까 5년의 타당성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법적으로 본다면은 하지만은 정비구역을 본다 하면은 2년 단위로 이제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결합, 통합을 이제 의논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분할, 통합,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정구역에 대한 구역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이 없고, 이 내용들은 이제 기본 계획으로 가고 방침으로 가니까 그때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때 이제 뭐 의견이 반영돼서 하는 거고 정비 구역으로 사실은 되어야지만 이제 분할과 결합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 설명회 때 이제 말씀하셨던 특별 정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예정 구역이 이게 변경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기본 방침이나 기본 계획 그리고 이제 국장을 통한 중앙위원회의 그런 것과 지자체의 이제 위원회들과 다 교류를 해서 이렇게 예정 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역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예정 구역에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정 구역에서 실제 특별 정비 계획이 만들어지고 특별 정비 구역이 된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하는데 이제 특별 정비 구역을 분할, 결합, 통합을 하려고 하면은 각각의 이제 위원회에서 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정비 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질문이 이제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또 뭐였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건 예정구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정구역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 말은 기본 방침과 기본 계획, 예정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던 게 예정구역에서 주택단지 정비용은 있고 정비용 단지 정비용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정비용은 있고 보시면 주택단지 정비용과 시설 정비용, 이주대책 지원형 이런 것들은 있는데 시설 정비용은 있는데 왜 중심지구 정비용은 없냐, 중심지구 정비용은 없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왜 나오게 되었냐 하면은 지구 정비용을 보면 이제 역세권 이야기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역세권이라는 이제 이 단어에 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이게 내 눈에 탁 꽂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중심지구 정비용을 알려고 하면은 기본 방침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은 부산시의 해운대든 함영이든 그 기본 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기본 방침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방침에 보시면은 80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네, 자, 여기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비구역을 어떻게 되냐. 예정구역에서 이제 정비계획이 나오고 정비구역이 되지만 그 구역들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주택정비, 주택단지 정비요. 그러니까 대가가구 단위 주택단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우리가 역세권에 꽂혔는데 중심지구 정비형은 역세권 및 상업 업무 중심 지구에서 이제 도시 자족상 활성화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면 역세권 개발 사업과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 지구 단위 계획 정비가 요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보시면 저밀도의 노후화된 집합 상가와 그 다음에 기능이 침체된 중심지의 자족 기능을 해서 고밀도 업무 복합적으로 개편한다. 그리고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강화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이야기는 안 들어오고, 사실 지금 보시면 역세권 이 이야기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역세권의 저밀도 이 상업지구가 아주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복합 환승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그 부산 같은 경우 이 모든 것은 다 주택단지 정비용으로 다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 각각의 위원님과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던 이제 국장이나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함양군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양군곡도 보시면은 네, 주택단지 다 정비용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심지구 정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설명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역세권의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그림에도 나와 있잖아요. 역세권의 복합 환승이 있는 곳에 아주 저밀도, 아주 소위 말해서 용적률이 낮은 이제 단지와 주택단지와 이제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복합역 체계로 하면서 여기에 이제 중심 업무지구, 그러니까 복합 환승센터 지구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 좀 더 쉽게 하면은, 역세권 지구가 나온 거를 보면은 결국 이제 분당이거든요. 분당의 이제 오리역입니다. 오리역을 잠깐 보시면은, 네, 보시면 주택단지가 없잖아요. 이 복합 환승역에 이제 이 낮은, 이렇게 낮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주택단지 정비형을 싹 다 복합적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운대나 아니면은 뭐 지금 보시면은 함영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 역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거단지의 형태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주거단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단지 정비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역세권이지만 주거단지 정비용입니다. 주거단지 정비용.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은 좀 아셔야, 보시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주거단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거단지가. 그래서 중심지구 정비용은 안 되고요. 중심지구 정비용은 분당에서 보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역세권이 있는데, 그 주택 단지가 대규모 단지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단지가 되어 있고 그 역의 상업 업무 지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들어왔던 것이, 네, 부산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또 많이 이렇게 해서 이 역세권이라는 단어하고 또 이제 이야기가 들어와서, 뭐 특히 이제 해운대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장산역 주변, 뭐 신해운대역 주변, 뭐 이런데 여기를 뭐 복합 환승 역세권 해서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 법에 정해진 거는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예, 보시면은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역세권이라는 단어하고 용적률이라는 단어에 이제 꽂히셔가지고 막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은 보시면 뭐 부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하. 예, 뭐 지도를 바로 보시죠. 지도를 부산만 바로 봐드릴게요. 예. 해운대만 바로 보시죠. 해운대만 바로 본다 하면은
자, 해운대 함흥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면적이 네, 10,000제곱미터 이하인데 30,000제곱미터고요. 네. 그리고 뭐 벽산만 딱 봅시다. 벽산만 딱 본다 하더라도 네, 보시면은 면적이 37,000 10,000제곱미터가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세권 활성화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보시면은 역세권을 이제 부산에 있는 역세권을 활성화하니까 장산역은 어디에 해당되냐? 상업 업무 거점에 이제 장산역이 여기 있습니다. 장산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업 업무 거점은 최대 용적을 이제 상향을 일반 상업지 내로 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변경 전에 2종, 3종 준주거에서 근린상업을 가거나 2, 3종의 준주거 근린상업을 일반 상업지인데 장산역은 상업 업무 거점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으로 갈 수 있고 이까지는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2, 3종은 다 해당이 안 되고요. 준주거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여기는 중심 상업 지금 해당 안 되죠. 그럼 준주거는 어디냐? 여기 지금 네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곳이 이제 3,000제곱 3만이네. 여기도 해당이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해당이 안 되네요. 이쪽에 이제 라인들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준주거. 면적을 늘릴 수는 있다 하는데 일부 이제 면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천에서 만. 지금 여기는 5만 정도. 그렇다면은 보시면 이 일대 주변에 역 주변에 이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선은 봐야 되고 해당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저희 노후 계획 도시에 있는 중심지구 정비형은 해당 사항이 없다. 우리는 다 주거단지 주택단지 정비형이다. 주택단지 정비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에서 하는 부산시 역세권 활성화 여기도 해당 사항은 없다. 이렇게 우선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가 또 들어왔냐 하면은 자 선도지구와 뭐 지금 통합 재건축이니까 재건축 사업이 같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특별 예정구역 일대 그 정비계획과 이제 구역 지정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좀 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정비계획과 구역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곳을 선도지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선도지구를 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예정구역 중에 선도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뭐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뭐 변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할 때는 알려야 되고 우선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8조를 보시면은 선도지구가 지정된 것이 특별정비 계획 및 계획이 결정되고 구역이 지정 곳이 된 곳이다. 이런 법조항은 없잖아요. 네,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구역 중에 보시면은 예정구역 중에 선도지구를 해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정구역 중에 선도지구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선도지구도 당연히 선도지구 되고 나면은 당연히 특별정비 계획을 세우고 특별정비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정비 사업 물론 이제 개별법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하겠지만 특별정비 사업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도지구가 된다 하더라도 특별정비계획과 구역이 이제 계획이 결정되고 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다 이런 법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도지구가 된다 해서 재건축 사업이 된다 이런 말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았던 것이 뭐냐면, 선도지구를 우선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봉사를 하시고 정말 개인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어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성을 갖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선도지구가 된다 하더라도 특별 정비 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니까, 뭐 도정법을 하게 되니까 실제 이제 뭐 우리가 재건축을 하니까 이제 조합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도지구 때 이때 이제 뭐 어떤 뭐 합의나 뭐 어떤 부분들이 이때 이제 반영이 되면 좋은데 무조건 반영시켜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면 좋겠죠. 근데 무조건 이때 합의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선도지구 입구로 통합 재건축을 한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니까 선도지구는 예전 구역 중에 선도지구를 해서 혜택을 주면서 이제 해라. 그리고 나서 선도지구가 되면은 실제 이제 나중에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결정해서 구역을 지정고시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이제 사업 시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아신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 재건축 사업은 지금 이때 이제 사업을 하는 단계고, 선도지구는 예정구역, 기본계획 예정구역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단계는 넘어가지가 않은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를 설명드리면은, 선도지구는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주민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선도지구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은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고 이제 주민 제한이 이제 가능합니다. 네, 지정하는데 주민 제한은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선도지구 세부 기준에 대한 이제 뭐 시행규칙 요걸 보시면은 선도지구를 지정권자는 공모의 방법으로 통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있고, 뭐 기준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선도지구 관련해서 지정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도지구는 지정을 할 수 있고, 선도지구 할 때는 이제 공모의 형태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을 보시면은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도지구가 지정돼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정비사업이 뭐 할 수 있다 이런 법조항은 없고요. 그래서 아까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대표성도 없고, 선도지구 때 했던 말들은 결국 다시 이제 정비계획과 구역과 이제 사업을 할 때 다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도지구를 할 때도 보면은 그 지정권자가 우선 예정구역 중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보시면은 주민들이 참여를 되어 있지 주민의 제안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다고요. 근데 보시면 지금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보시면은 1항에서는 지정권자가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구역은 어떤 조항들이 있고, 근데 2항을 보시면은
자, 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 해당 구역의 소유자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지정권자에게 특별 정비 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왜 설명드리려 하면은 자, 특별 정비 구역, 그러니까 예정 구역에서 이제 실제 계획과 구역이 지정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구역은 지정권자가 사실 직권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정 구역에서 지정권자가 이 예정 구역에서 정비 구역으로 마음대로 지정을 해버리면 얼마나 분란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강력적 도시를 이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어느 구역을 정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정권자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인 분들이 이제 부담이 너무 커요. 사실은 어디를 지정을 해서 정비 구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 했을 때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뭐 우리 안 할 거예요 하면은 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비구역의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들을 이거를 이제 공모를 통해서 보통 공모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예, 지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보면은 정비구역은 주민 제한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도지구를 보면 이제 공모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지정권들이 지정을 해서 너희 사업해라 이렇게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선도지구라는 형태를 빌려가지고 선도지구라는 형태를 빌려서 공모를 통해서 정비구역을 하거나 만약에 선도지구가 안 되었다 하면은 공모가 아니더라도 주민 제한으로 너희가 정비구역을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정구역이 있고 실제 이제 정비구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예정구역은 기본 계획이고 정비구역은 정비 계획이겠죠. 정비 계획이겠죠. 했을 때 이 정비구역 계획 결정 이런 것들 구역 지정 하는 것은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할 수 있고 이제 주민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정을 하는 게 아주 부담스럽다고요. 지정을 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사실은 참여를 높이는 거예요. 참여를 높이면. 그러면 이 정비구역이 되기 전에 예정구역 단계에서 공모를 통하는데 이 공모의 형태로 가장 주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선도지구라고요. 선도지구. 선도지구의 형태로 이제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은 정비구역에서는 주민 제한이 있는데 예정구역 단계, 선도지구 단계에서는 주민 제한이 없어요. 주민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당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선도지구가 탈락되었는데 선도지구가 안 되었는데 다음번 공모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주민 제한으로 지정권자한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정비구역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법조항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11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런 걸 아신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도지구 이꼬로 재건축 사업은 아니다. 쉽게 말하자면 선도지구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실질적으로 정비계획과 이제 예정 정비구역 정비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도지구 이꼬로 정비구역 자체도 아니다.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도지구가 탈락된다 하더라도 뭐 정비 사업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주민 제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주민 동의율이 중요한 이유를 이제 조금 느끼시겠죠. 주민 동의율을. 선도지구가 되었을 때 주민 동의율이 만약에 낮다 하면은 아까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했을 때 2년을 본다고 했잖아요. 2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2년 안에 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주민 동의율은 이게 높아야 실제 사업을 하는 식으로 흘러가야 되지. 선도지구가 됐는데 사업을 안 한다. 주민 제한을 했는데 사업을 안 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민 동의율을 최대한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 쪽 관련 지자체 이제 결정권자들은 선도 예정구역에서의 이제 선도지구 입고루가 결국 정비계획의 구역으로 가서 사업으로 가서 결국 정비사업과 입고루 형태로 보지만 지금 이제 사실 법적으로 본다면은 이것과 이것은 이제 다른 거죠. 근데 관점은 지자체의 관점은 결정권자의 관점은 같다는 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같게 하려면 뭐겠습니까?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동의율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다음번 사항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선도지구를 결정을 할 때 원래 법의 취지는 노후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배점이 많아야 돼요. 사실은 가점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주민 동의율 부분에 배점이 가장 많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선도지구를 지정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이제 선도지구가 추후에 이제 뭐 선도지구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특별정비계획과 정비계획과 구역과 사업이 되었을 때 이거를 거의 지금 보시면 2년 안에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이 느낌이 왜 2년이냐면 뭐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물론 다른 게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게 결국 2년 단위고 그런 것도 있고 주민 이주 관련해서 또 주민들의 이제 뭐 그런 이주가 뭐 상가 주택임대차 이런 것들도 2년 단위로 또 흘러가는 곁다리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해제가 2년이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오늘 설명드린 거는 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노후계획도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재정 배경들을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정치적인 부분과 현행 제도, 현행 정비법들의 뭐 한계가 있고 그런 한계를 위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용적률 부분,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이랑 그 다음에 이제 건축심의, 통합심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준다는 배경으로 이제 처음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뭐 붙이고 전국적으로 해서 노후계획도시가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런 노후계획도시들의 그 절차를 보니까 국토부, 중앙행정부의 이제 국토부 기본 방침이 되고 그 다음 기본 계획이 나오고 기본 계획의 내용에 이제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이 나오고 그 구역에서 실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특별 정비 계획과 맞춰서 특별 정비 구역이 되고 각각의 이제 특별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사업 시행은 법의 용어의 정의에 이제 각 개별법의 이제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재건축을 하니까 통합 재건축을 하니까 이제 도정법을 이제 따라가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은 결국은 의제를 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계획과 구역이 된 것으로 계획의 결정과 구역 지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특별 정비 예정구역이죠. 예정구역. 이때 이제 뭐 선도지구를 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민 동의율 특히 정비계획 구역 이런 것들은 결정권자가 이제 결정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주민 제한을 갈 수 있고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는 것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정구역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 공모로, 그 공모의 형태에서 가장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관심을 끄는 것이 이제 선도지구 형태로 이제 그래서 이제 분당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선도지구가 탈락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제 공모를 기다리지 않고 주민 제안으로 우리가 예정구역이 아닌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은 다른 거고요. 예정구역에서 선도지구화되는 공모 형태로 이것도 이제 정비구역과 다른 거고, 정비구역이 되어야지만 이제 실제 이제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고, 이것을 실제 지자체와 결정권자들은 같다고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결국 선도지구를 선정을 할 때 가장 배점을 많이 준 것이 주민 동의율이다. 그래서 선도지구나 예정구역 때 선도지구나 정비구역 사업은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선도지구 때 했던 이제 합의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정비계획이나 정비구역으로 갈 때 이때 가야지만 이제 효력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못 간다면 이거는 이제 합의가 사실 효력은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성을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순수하게 이제 준비위원회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이 정도로 설명만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설명이 조금 뭐 길었지만 설명을 드렸었고요. 노후계획도시 이제 기본적인 틀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을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도지구,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업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